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33회 실기시험 2편에 와 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매트리스 위에 그렇죠. 예, 이러한 열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찜질기를 깔아준다는 틀린 것입니다.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1인 이상 틀렸습니다. 대상자 한 명만이 사용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1일 1회 이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끓는 물 틀렸습니다. 흐르는 물에 소독하거나 세척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5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네, 파란 글씨로 써 있는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번입니다.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비누로 손을 닦는다.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4번이죠.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분리세탁을 해야 되죠.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네, 고체비누로 하는 부분이 틀렸죠. 예, 항균, 액체비누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사용한 장갑은 말려뒀다가 다시 사용한다. 재사용하지 않죠. 고체비누 틀려서 항균, 액체비누라고 해야 되고 재사용한다 틀렸고요.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적당히 찼을 때 버리고 세척해야겠죠. 세척은요. 1일 1회 이상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도록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세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분비물이 가득 차면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은 맞습니다. 물속에 담궈서 그렇죠. 관 속으로 좀 그 물과 희석시켜서 그 다음에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끓는 물에다가 끓여서 그늘에 말려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바로 사용한다라는 거 하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비누 아니고 항균 액체비누고요.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비물이 가득 차면이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는데 흐르는 물에 씻어서 바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놨다가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서 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용 냄비에 물을 충분히 붓고 15분 이상을 끓여서 다시 쟁반에 예, 널어서 말려가지고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냥 일회용 카테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분리세탁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그렇죠?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복합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그렇죠. 넘어져서 낙상할 위험이 많습니다. 4번입니다.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답은 그냥 들어왔죠? 그렇죠? 네, 3번입니다.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입니다.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이 아니라 그렇죠. 플러그 자체를 잡고 몸통을 잡고 뽑아야죠. 물로 스위칭하면 안 되고요. 청테이프 아니죠. 여러 개 전기 코드 아니죠. 네, 답은 3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누룽지, 조개젓, 강된장, 찐고구마, 마른 오징어.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찐고구마입니다. 찐고구마에는 그렇죠.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몸속에서 인체의 체내 속에서 그렇습니다.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고혈압의 제1의 적이 나트륨이죠. 소금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그렇습니다. 고혈압에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찐고구마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의 방법은 그랬습니다. 자, 80도에서 120도 정도의 다림이 온도입니다. 근데 그 밑에 물결 모양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천이죠, 천. 그렇죠? 원 단위에다 천을 덮고 80 내지 120도로 다림질한다. 그렇습니다. 5번이 되겠죠. 이 물결 모양이 이것이 뭡니까? 천을 그 위에 덮고 천을 덮고 다리미질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원 단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정도로 다림질한다. 7번입니다.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서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의 옳은 방법은 쭉 보면 답이 눈에 보였죠?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죠.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비용이 있어야겠죠. 네, 나머지는 한 번씩 보면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욕실세제는 세면대 위에 놓아둔다.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네, 이러한 지문은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를 알아둬야 합니다.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는 이것이 먹을 건 줄 알고 그렇죠. 며칠치를 다 한꺼번에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욕실 세제를 세면 뒤에 둔다. 이 부분도 틀렸어요. 예.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보이는 것들은 밥 비슷하게 생기고 하면 다 입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욕실 세제는 세면 뒤에 놓아둔다라는 표현도 틀렸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 문을 잠근다. 네, 안전을 위해서 문을 잠글 필요가 있죠.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네, 이 자석이 과일처럼 생겼기 때문에 입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자, 온수 수도꼭지가 뜨거운데 투명 테이프로 감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열이 전도가 그대로 되죠. 화상을 입거나 뜨거워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전도가 되지 않는 다른 걸로 감아줘야겠죠.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넣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 그렇죠. 치매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렇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버린다.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 훈계하거나 부정하거나 예, 뭐 가르치려 하거나 그런 모든 방법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전혀 다른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렇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죠. 9번에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 비누를 먹고 있다. 대처 방법은요? 그렇죠.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고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침해 대상자는 이 간식을 먹게 되겠죠. 바꿔 먹자고 하니까 그렇죠. 비누를 내놓고 그렇지 않고 뺏으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다 통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 취침 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4번이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늦잠을 자지 않게 하고 또 취침 전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낮에 그렇죠. 취침 전 그래도 틀렸죠. 낮에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네, 낮에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녁에 수면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한다. 이 부분은 틀렸죠.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제공한다. 이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죠.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 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 자면 더욱더 밤에 잠을 안 자겠죠.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저녁에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번입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빨래를 기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그렇죠.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거실을 배회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거실을 배회한다는 것으로 2번도 아니네요. 녹차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건 그렇죠. 먹으면 더 잠을 안 자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복통이 있는지 배를 움켜잡고 있다. 거실을 배회한다. 그렇죠. 복통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의 대처 방법은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를 물어본다.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본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겠다고 말한다.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14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할 때 즉시 사과하게 한다. 단어와 노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진정시키는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5번이죠.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렇죠.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겠죠? 예, 강압으로 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석양증후군이죠. 1.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2. 조명을 어둡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3.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1번은요. 커튼을 걷어서 밖을 볼수록 어떻습니까? 어둡죠. 이 석양증후군 치매 대상자에게 아주 피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조명을 밝게 해주고요. 근데 커튼을 밖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틀린 것이죠. 조명을 어둡게 하여 이것도 틀렸죠. 조명을 밝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 혼자 조용히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이 콜라는 뭡니까?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안 좋죠? 이런 걸 줘가지고 수면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석양 즈음에도 밖에 어두워지는 풍경보다는 실내를 다소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밖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무리하니까 어둡게 하여가 틀렸다고 했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아니죠. 해질녘에는 치매 대상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함께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피자와 콜라를 제공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뭐가 틀렸죠? 그렇죠. 따뜻한 음료수는 잠이 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콜라 등의 카페인 음료는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1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다. 이때 대처 방법은 쭉 보시면 예, 정답이 보였죠? 3번입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똑같은 것의 반복이죠. 예, 모욕감을 준다든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어, 제지한다든가 이런 건 다 안 좋은 방법이고요. 예, 뭐 원인이 뭐냐 이유를 물어보는 게 다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상하이가 같이 붙어 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아래털이 못 벗게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예,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옷을 입혀준다. 3번이 정답입니다. 17번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대화는 내내 웃는다.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서로 그렇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언어가 없는 그런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 답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렇죠. 답은 눈에 들어왔죠. 4번이죠. 여름 옷 위에다가 두꺼운 니트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이렇게 여름 옷을 벗어야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예, 여름 옷 위에다가 그렇다고 여름 옷 입고 데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여름 옷 위에 두꺼운 니트를 껴입고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어때요? 외로우시죠? 또 쓸쓸하시죠? 이러한 말로 반복을 해주면서 공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5번이죠.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죠? 허전하시군요. 외롭네. 외로우시죠? 허전하시죠? 이렇게 공감적 반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나 전달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걱정이 돼요. 뭐 내가 어때요? 이렇게 그 상대방을 위하는 나의 감정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찾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누가요? 내가. 제가 걱정이 돼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 봐서 제가 걱정이 돼요. 예, 제가라는 말은 안 들어있지만 그 생략될 수도 그렇죠. 이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20번에 4번입니다. 21번입니다.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반복 전달,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확인해 보는 거죠.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그렇죠. 뭔가
상대방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난청이죠. 잘 들리질 않으니까.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를 제가 알겠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전달해주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보채 말한다. 예, 노인성 난청입니다.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질식 의심입니다. 자, 질식이 의심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고통이 있다는 걸 표시할까요? 그렇죠. 목이죠. 숨쉬기가 어렵다고 표시하는 것이죠. 목을 가리키는 것이 어디입니까? 네, 1번이죠. 이러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바로 질식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23번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반응은 없지만 호흡이 있고 순환이 관찰됩니다. 그럴 때 회복 자세는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일단은 이런 자세도요. 그렇죠. 무릎은 구부렸고 한 손은 지금 밑으로 들어갔고 한 손은 그 위에 있으며 그렇죠. 예, 멀어 누웠는데 약간 엎드린 멀어 누운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그렇죠. 입안에 있는 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흐를 수 있게 되고 예, 정상적인 호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회복 자세입니다. 그냥 눈으로 감지를 해 두십시오. 반응은 없지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하는 회복 자세입니다. 1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 등의 순서로 사용한다.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 손을 떼야죠. 네, 제세동 버튼을 누를 때하고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전기 충격이 전달 때 대상자를 아닙니다.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손을 떼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혼자 그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3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아닙니다. 2분 간격이죠. 이게 2분 간격.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 등의 순서로 사용한다. 이것은 뭐가 틀렸죠? 전원 켜기, 그 다음에 1번 전원 켜기하고 2번으로 전극 패드 붙이죠.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세동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분 후가 아니죠. 즉시요. 그렇죠. 심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즉시 바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 줘야 합니다. 자, 심장 리듬 분석 중인 대상에 손을 뗀다. 이 표현은 맞았죠? 예, 2분, 10분 간격이 아니라 2분 간격. 여기는 전원 켜기, 그 다음에 전극 패드 부착,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 그리고 제세동 이렇게 나가야죠.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답이 여기 보였네요. 그렇죠. 이렇게 목을 젖혀주는 것입니다. 뒤로요. 이게 기도 유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고 인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